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원순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문제를 하나 제시해 줄 텐데요. 이 문제를 보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이미 공부를 하신 분은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순서만 생각할 때 4명이 다음과 같은 원탁에 들어왔는 경우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말해보자.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여기 경우는 충분히 멈춰서 생각해 보셨죠? 자, 이 경우는 A를 기준으로 보거나 또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A의 왼쪽에는 B가 있고 A의 왼쪽이 맞나요? 오른쪽인가? 오른쪽에는 B가 있고 왼쪽에는 D가 있죠. 그러죠? B의 입장에서도 봐서도 이쪽에는 A가 있고 같은 쪽으로 A가 있고 이쪽에는 C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는 같은 경우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위아래도 없고 오른쪽 왼쪽도 없고 좌우만 오른쪽 왼쪽은 있죠. 오른쪽 왼쪽만 있고 위아래가 없고 동서남북도 없고 어디 표시가 될 만한 액자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허허벌판 그냥 광활한 어떤 사막 같은 데서 그냥 탁자 가운데 하나 있고 거기에 4명이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평평한 모래만 펼쳐져 있죠. 거기에 4명이 앉았을 때 지금 이렇게 앉은 경우랑 이렇게 앉은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시계가 걸려 있다. 그러면은 시계 왼쪽에 D가 앉는 거랑 여기 시계가 걸려 있다. 시계 이쪽에 A가 있는 거랑 다른 경우겠죠. 근데 이런 기준이 전혀 없어요. 원순열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이런 기준이 없고 오로지 자기 옆에 누가 있는지밖에 구분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원순열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제가 여기 보면 교과서 10쪽에서 11쪽을 읽어보고 다음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업을 들을 때 준비할 것은 이 학습지를 링크를 걸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출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과서도 펼쳐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한 번 읽지 마시고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천천히 스크롤을 해서 내릴 테니까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봐서는 아마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읽으실 때 이런 쪽에 있는 말들도 유심히 읽어보시고 이런 쪽에 있는 말들도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러면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변형하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4개의 문자 A, B, C, D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 다음 4가지는 서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회원시켜 배열하면 일치함으로 모두 같은 경우로 본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허한 허허 벌판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럴 때는 어떤 것도 구분할 수 없어요. 단지 자기 옆에 누가 있는 거랑 있는 것밖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구분되는 이것들은 전부 다 같은 경우 되죠. 근데 밑에 지금 보면 여기도 적혀 있지만 A, B, C, D 이런 거 있지만 이거 전부 다 순열로 생각하면 전부 다른 경우가 되지만 이 원순열로 보면 전부 다 같은 경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 뜻이 여기 나와 있죠.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라는 경우는 4팩토리얼, 왜냐하면 4개니까 4팩토리얼이지만 이 원형에서 배열했을 때 이 4가지는 모두 같은 것으로 나오니까 이걸 4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죠. 이걸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분의 n 팩토리얼, 즉 n-1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근데 이 n-1 팩토리얼도 n-1 팩토리얼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아까 막 이렇게 5명을 나열한다고 할 때에다 5명을 나열한다고 할 때 그러면 5 팩토리얼을 5로 나눈 거가 되겠죠. 4 팩토리얼 때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5명 중에 1명을 여기다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죠. 그럼 이제 기준에 따라서 여기가 바뀌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싹 바뀌는 거냐. 그러니까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명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를 일렬로 세운다 생각하면 4팩토리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관점이냐면 이걸 그냥 일렬로 세우는 건데 이 일렬로 세웠을 때 이게 옆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이는 것이 모두 5가지가 같은 경우가 나오니까 5로 나눠준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결국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예제 1번 보시게 되면 회장, 부회장 포함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5명이 앉는 경우죠. 아까 제가 했죠. 5명이 이렇게 둘러앉게 되니까 방법은 기준을 하나 삼든가 그러면 4팩토리얼이죠. 아니면 전체 5팩토리얼 가지수에다 나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5팩토리얼인데 1, 2, 3, 4, 5라고 앉는 거나 1, 2, 3, 4, 5라고 앉는 거나 이렇게 해서 5가지가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5로 나눠서 24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이웃하에 앉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하나, 이제 5자리가 있으니까 5자리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편해요. 뭐냐면 여기다 기준을 하나 삼는 거죠. 회장, 부회장이 서로 이웃하니까 일단 여기다 회장을 안 쳐요. 회장 여기 앉는다고 쳐. 그럼 얘가 기준이 되죠. 그러면 부회장은 여기 오른쪽에 앉거나 왼쪽에 앉거나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다고 치면 부회장이 그러면 나머지 3자리만 앉으면 되니까 3팩토리얼이 나와요. 근데 부회장이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2가지가 되죠. 그런데 이것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전에도 얘기했듯이 5팩토리얼을 5로 나눠서 이 원순열의 전체 가지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회장, 부회장이
서로 이웃하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순서를 바꿔 5팩토리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이 서로 이웃하니까 얘를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한 명으로 보면 총 몇 명이 이제 앉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4명이 앉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팩토리아를 4로 나눠줘요. 그런데 회장 부회장은 자리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같은 값이 나오겠죠.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기준을 하나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준을 하나. 원순열이 있으면 먼저 기준을 하나 넣어줘요. 기준. 누군가 한 명을 먼저 앉혀. 그럼 걔가 기준이 돼서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냥 순열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교과서를 읽고 나서,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설명하긴 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 더 스스로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궁금한 거는 질문하시고 클래스룸에 올리시든지 뭐 질문 댓글로 남기시든지 아무튼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고, 문제 1번과 문제 2번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바로 풀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풀기 전에 푼 것을 보지 말고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보고 먼저 고민해보고 어떻게 풀 것인가 생각해보고 틀려보고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틀렸을 때야말로 여러분이 비로소 진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틀렸을 때 말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게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 잠깐 지금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2번. 자, 다 풀었죠? 이제 제가 그러면 멈춘 거 푸셨죠? 이제 멈췄다가 푸신 거죠?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제가 푸른 것을 한번 여러분이 푼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문제 1번은 아까 풀었던 유제랑 많이 비슷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탕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할 때 6명이 앉는 경우. 자, 1번은 굉장히 간단하죠? 6명을 앉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여기 기준을 하나 삼고, 그럼 기준을 하나 삼으면 팩토리알 이렇게. 자, 두 번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 아, 드디어.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할아버지가 앉고 여기에 할머니를 앉혀버려요. 그럼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이 앉으면 되냐면 그냥 4팩토리아를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주의를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바뀌면 그 경우도 곱하기 2를 이 부분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바뀌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바뀌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일로 갔을 때 여기 A, B가 앉았다고 했을 경우가, 이게 여기가 할아버지가 여기에 A, B가 앉았고 여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았을 때랑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오고 할머니가 바꿨을 때 또 이렇게 앉는 건 결국 같은 경우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2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20까지 24까지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답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즉석에서 풀고 있는 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또 잠깐 멈췄다가 다 푸신 분은 바로 풀어도 되고,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절판 9가지 원순열이겠네요. 회전하는 걸 일치하는 걸로 보니까 뭐 8팩토리알이죠. 뭐 더 계산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때 주의할 게 있죠.
여기 가운데 구절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구절판에 가운데 얘를 포함해서네요.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실수해 뻔했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9가지 간식이니까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 해서 9가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긴 빙빙 돌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 고정시켜요. 뭘로? 뭐 여기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돌리는 거죠. 그럼 7팩토리얼. 그래서 답은 9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실수할 뻔했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그 뒤에 보면 교과서 문제 하나 7번이 있는데 7번은 아까 이 구절판 문제랑 똑같으니까 그냥 패스하기로 하고, 기출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딱 멈추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이 문제를 풀 때까지, 기출문제 4점짜리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멈추고 한번 지금부터 10분이고 20분이고 생각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 9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같은 성별을 2개씩 만든대. 그러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한다는 거잖아요. 남자끼리. 그럼 어딘가 이제 9개 자리 중에 빈 자리들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제 일단 빈자리를 주고 시작해요. 근데 이것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준이 안 돼요. 그러죠?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빈자리인데, 이거 왜냐면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아니 여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준이 안 돼. 기준이 될 때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물이 놓여질 때 빈자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기준, 그럼 이제 일단 여기 특징이 보면 여학생 2명, 남녀끼리 여학생끼리니까 여학생 2명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여학생 2이밖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을 여기에 그냥 앉혀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지. 얘만 여학생 1, 2, 사람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저렇게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 있고, 왜냐면 한 칸 건너서 이쪽에 오른쪽에 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얘가 있고 얘 입장에 왼쪽에 있으니까 이건 서로 다른 경우가 되니까 여기 2팩토리얼 경우의 수가 생기고,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열하면 돼. 원순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때요? 여기에 4명을 이 빈자리 빼고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거기다니까 4팩을 곱하면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4죠? 48.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기만의 독창적인 답을, 풀이 과정을 푼 것을 과제로 그 클래스룸에 푼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그걸 과제로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